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1일 안보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중요한 안보 이슈들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달 우리 방위사업청 대표단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해서 KF-X 재협상을 했었는데요. 인도네시아 측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확인됐습니다. 황당하다 못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달 2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KF-X 공동개발 관련 실무 협상 내용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우리 대한민국을 호구로 보고 있다는 심증이 확신으로 굳어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최근 재협상에서 우리 정부에게 밀린 분담금 5천억 원에 대한 탐감과 남은 분담금의 현물 납부, 핵심 기술 추가 이전 등 사실상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들고 나왔다고 OBS가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분담률을 20%, 약 1조 7,600원을 15%로 1조 3,300억 원 수준으로 4,300억 원을 깎아 5천억 원 밀려있는 체납액을 탕감해달라는 조건을 내세운 것은 물론 남은 분담금 8천억 원도 자국산 수송기와 원유 등 현물로 납부하게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핵심 기술을 이전을 더 많이 해달라라는 요구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이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 KF-X 구매를 취소하고 라팔이나 수호이 35 등 다른 전투기를 구매할 수 있으며 기존에 체결했던 잠수함 추가 구매 계약도 취소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이같이 황당한 요구를 들고 나온 것은 지난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중에 진해의 저도에서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을 만나 재협상을 승인해 준 이후인데요. 도대체 인도네시아에 무슨 약점이 잡혔길래 이렇게 끌려다니는 것인지 KF-X 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방사청이 지난 9월 24일 날 인도네시아에 가서 이 KF-X 분담금 재협상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지금 발표를 하지 않죠. 발표하면 난리 날 것 같거든요. 이 무슨 이런 바보 같은 짓이냐 하고 난리 날 것 같으니까 발표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발표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거겠죠. 그 정도로 치욕적인, 굴욕적인 조건을 들었을 것이고 여기에 방사청이 예스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지금 몰라요. 아니 우리 국민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이 내용을 우리 방사청은 왜 안 밝히는 것인지, 우리는 왜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인지, 이게 다 우리 돈인데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OBS가 보도를 한 내용에 따르면 이 방사청이 협의해온 내용, 즉 인도네시아가 요구한 건 지금 그들이 이제 20%를 내기로 했는데 개발비에서 그래서 1조 7천억 원 정도 돼요. 그걸 15%로 줄이자. 그러면은 4,300억 원 다운되는데 그 4,300억 원 다운되는 게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안 낸 5천억 원하고 좀 비슷하다. 그러니까 4,300억 원 다운된 거, 5천억 원 안 낸 거 이거로 퉁치고 앞으로 남은 거 이것도 그러면 한 8천억 원 남게 되는데 이건 우리 수송기 인도네시아 수송기 CN235 있으니까 이거 가져가라. 그리고 또 남는 거는 또 원유 줄게. 원유로 가져가라. 그 원유 대한석유공사 주고 뭐 이렇게 아주 복잡하죠.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는 석유공사에서 원유 받아서 석유공사에서 방위사업청으로 돈을 줘야 되는데 이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이게 또 되는 거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인도네시아가 가지고 있는 CN235라는 수송기 정말 이거는 우리 군에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수송기입니다. 너무 작고 너무 저성능이고 그런 수송기예요. 우리 군에서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때 인도네시아와 방산협력하는 그 상호 바트 때문에 우리가 산 게 있는데 정말 뭐 실전에서 쓰기는 힘들고 그냥 뭐 셔틀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뭐 타봤는데 이걸 가지고 전술용으로 쓴다고요? 웃기는 일이에요. 이걸 지금 가져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프로펠러 수송기, 소형 수송기입니다. 이런 거를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고 있나. 바로 2017년 7월 우리 대통령이 진해의 저도 별장에 여름 휴가를 갔을 때 그때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하고 우리 대통령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재협상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재협상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대통령이 재협상을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지금까지 재협상을 끌려다니고 있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지금 뭐 인도네시아에게 책 잡혔습니까? 아니 중국에게 끌려다니고 중국의 눈치를 보고 굽신거리고 북한의 눈치를 보고 굽신거리고 이것도 기분 나쁜데 아니 인도네시아에까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무슨 말이 안 되는 짓입니까? 인도네시아 당장 때려치고
이 인도네시아가 내기로 했던 이 1조 7,600억 원 우리가 그냥 전체로 떠안을 것인지,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지금 다시 재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엄청난 게이트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확실한 조사, 확실한 대책,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지금부터 관계 끊어야 됩니다. 지금 인도네시아는 우리에게 들어주지 않으면 50대 사기로 했던 KFX 안 사고 수호이 35나 라팔 사겠다, 이렇게 지금 협박하고 있고, 지금 그들은 또 오스트리아의 중고 유로파이터 15대 지금 사는 이 협상을 하고 있죠. 우리에게는 니들이 자카르타로 와 답답하니까 라고 해놓고 중고 유로파이터 사는 건 지들이 오스트리아 갔습니다. 가서 협상합니다. 누가 답답하냐, 누가 갑이냐, 누가 의리냐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의리예요, 지금 인도네시아에게. 그리고 니들이 이거 협상 안 받아주면 지금 잠수함 사업하는 거 세척했고 앞으로 6척 더 있는데 그거 안 할 거야. 우리 프랑스 스콜펜 사버릴 거야. 이렇게 지금 협박합니다.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때려쳐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 세계인에게 이렇게 끌려다니는 모습들 정말 지겹습니다. 좀 보여주지 말고 자존심 좀, 미국에게만 자존심 세우지 말고 이런데 자존심 진짜로 한번 세웁시다. 그런데 미국에게 자존심 세워서 큰일 나게 된 소식이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인권이 논의되는 모습은 사라질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가 인권 탄압국이라고 비판했던 나라들이 대거 상임이사국에 진출했고, 그 과정에 한국 정부가 인권 탄압국들의 표를 준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10월 13일을 인권 암흑의 날로 명명했습니다. 유엔 총회 표결을 통해 최악의 인권 탄압 국가들이 인권이사회 상임이사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인데요. 이 인권 암흑의 날을 만드는데 한국 정부가 큰 힘을 보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은 지난 13일 표결을 통해 인권이사국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중국과 러시아, 쿠바,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15개 국가를 상임이사국으로 선출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이러한 선출 결과에 실망을 넘어 분개하고 있습니다. 인권 탄압국으로 비판받던 국가들이 인권이사회 상임이사국에 올라서 이들 국가에 대한 인권 결의안 처리가 불가능해진 것은 물론 북한과 가까운 이들 국가의 성향 때문에 앞으로 북한 인권 결의안 처리도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한국 정부가 표를 준 국가들입니다. 정부는 이번 표결에서 4개국에게 표를 줬는데 알려지지 않은 한 개국, 그리고 3개 국가가 있는데 그 중에 3개 국가는 중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번 결과가 충격적이라며 결과에 유감을 표시했고,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감시기구 유엔 워치 역시 이런 나라들이 유엔 상임이사국 인권 상임이사국에 들어간 것은 방화범이 소방서에 취업한 꼴이다 라고 비판했는데요.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권 탄압국이자 미국의 적성국에 표를 던진 한국 정부,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배척하고 있다고 전 세계에 알린 꼴이 됐습니다. 이제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겠다는 공식적인 선언을 한 거죠. 우리 한국이 표를 준 나라 한번 볼까요? 중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친미국가지만 전 세계적인 독재국가, 세계 최악의 독재국가 중에 하나죠. 그런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중국, 러시아입니다. 중국은 지금 신장 위구르, 티벳 이런 내용들 때문에 전 세계에서 지금 인권 감시를 받고 있는 나라예요. 인권 감시를 받고 있는 중국을 인권위원회 상임이사국을 선출하는데 한국이 표를 줬다? 러시아도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런 러시아, 중국, 그리고 최악의 독재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에 표를 준 대한민국은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 그러면 이제 중국의 신장 위구르나 티벳, 그리고 이 다 친북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 이런 거 이제 물 건너가는 겁니다. 그걸 우리 대한민국 노린 거 아닐까요? 중국에게는 바짝 엎드리는 국가고, 또 북한에게는 완전히 납작 엎드리는 국가고 하기 때문에 중국과 북한에게 눈꽃만치라도 마이너스가 되는 어떠한 개연성이라도 전부 사전에 없애야 돼 라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 이 정부는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미국은 강력하게 반대했는데 이렇게 표를 준 이유는 뭘까요? 미국 니들하고 우리는 이제 말 안 들어. 70년 전하고 지금 다르다니까 라는 거 아닙니까? 이번 한미 국방부 장관 회담, 전략회담이죠. SCM에서 미국 측의 요구로 이런 말이 들어갔습니다.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에 따라서 라는 합의문이 들어갔었는데 미국
에서 우리 대한민국에게 하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니들은 자유, 인권, 민주주의, 법치가 없는 나라잖아. 그거 좀 제발 좀 지켜. 인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를 밝히고 반미 국가임을 천명한 10월 13일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